63번 문제 한번 보시죠. 곰팡이 포자 중에 유성 포자인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곰팡이 포자 구분을 하면 유성 포자와 무성 포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성 포자는 다시 접합 포자, 산황 포자, 담자 포자, 남 포자가 있습니다. 무성 포자, 포장남 포자, 분생 포자, 후막 포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문제로 가서 유성 포자인 것을 찾아보시면 3번의 담자 포자가 되겠죠. 무성 포자의 종류를 기억하기 좋으신 분은 무성 포자 종류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성 포자에 보시면 유성 포자가 개수가 조금 더 적죠. 유성 포자를 기억하기가 좋으시면 유성 포자 종류로 접합, 잔항, 담자, 남 포자 생각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4번에 보시면요. 세균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건데요. 60분마다 분열하는 세균이 있고요. 최초 세균수는 5개입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총 세균수를 계산해 보라는 것이고요. 계산 원칙은 이렇게 하죠. 최초 세균수 곱하기 2의 세대 기간을 하고 계산을 하고요. 그럼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 전체 3시간을 배양을 했는데 이게 60분마다 분열을 하더라 라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시간이 안 맞죠? 시간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80분과 60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 있죠. 그래서 세대 기간은 3. 그래서 5 곱하기 2의 3승 해서 40이라고 하는 계산식입니다. 다음은 66번으로 가서요. 미생물 증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미생물 증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요. 먼저 유도기가 있죠. 세포수 증가는 없고 적응하는 시기. 그 다음에 대수기가 나옵니다. 세포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정지기가 나오죠. 정지기 상태에서는 최대 세포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살며기로 해서 생균수보다는 사균수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인데요. 생육정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증식이 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정지기를 경과하면 사멸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살며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영양원 배지에 처음 접종을 했을 때 증식에 필요한 각종 효소 단백질을 합성해서 세포수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유도기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접종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포는 대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은 대수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다음은 70번으로 봐볼까요? 균 사이에 경막을 갖지 않는 균을 묻고 있습니다. 경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조상균류냐 순정균류냐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경막이 없는 것이 조상균류고요. 그리고 경막이 있는 것이 순정균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경막을 갖지 않는 균류를 묻고 있죠. 그래서 무코르, 리조푸스, 아보시디아 아니면 탐리디움 중에서 하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3번 무코르 속 하나 찾아주시면 되죠. 참고로 아스퍼길러스 속 같은 경우는 병족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페니실륨 같은 경우는 병족세포는 없는데 모양이 빗자루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76번으로 가서요. 그람 염색입니다. 그람 염색을 했는데 탈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자색으로 염색된 상태로 있는 균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람 염색을 하면 염색 상태에 따라서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펩티드 글리칸 층을 두껍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 순서로 보면 중간에 아세톤 또는 알코올을 사용을 해서 탈색을 하고 그 탈색을 했을 때 세포벽 상태에 따라서 탈색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두꺼운 펩티드 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 또는 아세톤에 의해서 탈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프라닌을 가지고 대비염색을 하게 되는데 대비염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자색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 문제에서는 그람 양성균인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설명한 김에 그람 음성균 같은 것도 한번 보죠.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층이 얇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의해서 탈색이 되는 거죠. 탈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염색 시약인 사프라닌을 가지고 염색을 했더니 이게 탈색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색깔인 적색으로 다시 염색이 되는 겁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람 양성인균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그람 양성인 것은 바실러스입니다. 77번으로 가서요. 효모인데 분열에 의해서 증식하는 효모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효모는 출합법으로 증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품에서 공부를 했을 때 분열에 의해서 증식하는 효모는 하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스키조사카로마이시스 속이죠. 그래서 분열에 의해서 증식하는 효모 하나, 스키조사카로마이시스 속 짝짓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9번으로 가볼까요? 미생물 성장 곡선에서 세포 분열이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최대의 성장 속도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유도기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포수 증가가 거의 없는 단계이죠. 그리고 대수기로 가게 되면요. 세포수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체기로 가게 되면 세균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최대의 세포수를 나타내는 시기고요. 그리고 사멸기로 가게 되면 사균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 생균수는 줄어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순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유도기, 그리고 대수기, 그리고 정체기, 그리고 사멸기로 가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세포 분열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서 최대의 성장 속도를 보이는 시기, 대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는 65번으로 가면요. 접합균류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균류를 구분을 할 때는 조상균류와 순정균류를 먼저 크게 딱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접합균류, 난균류, 호상균류, 아니면 잔한균류, 담자균류, 불완전균류로 구분을 하는데 문제는 접합균류를 물었고요. 접합균류에 속하는 것은 무코르, 그리고 리조푸스, 그리고 아보시디아, 탐리디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접합균류가 아닌 것, 잔한균류에 속하는 것이 아스펄길러스, 페니실리움, 모나스코스, 뉴로스포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번에 있는 피코마이시스 속이 어색하더라도 이거 내가 본 적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합균류와 잔한균류의 대표적인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아스펄길러스는 접합균류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엔 70번을 한번 볼까요? 그람 염색 특성이 나머지 세 가지 세균과 다른 하나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람 염색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색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람 양성에 속하는 것, 대표적으로 그람 음성에 속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이고요. 여기서는 에스케리치아 같은 경우가 그람 음성에 속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성에 속하는 것.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양성에 속하는 것, 그람 음성에 속하는 것 한번 구분을 해서 눈에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 염색성이 어떠냐 이런 것은요. 한 번에 하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번 해처럼 2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만 역시 또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 성분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그람 염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앞에 문제도 가지고 가실 수 있고 뒤에 나오는 이 문제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요. 세포벽이 두꺼운 펩티도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코이게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세포벽 성분이 펩티도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얇은 펩티도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얇은 펩티도글리칸 층에는 테이코이게시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그람 음성균입니다. 그래서 74번 문제의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 성분은 펩티도글리칸과 테이코이게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5번 문제를 보시면요.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최초 세균수 1개인데 이게 30분마다 분열을 한다면 5시간 후에는 몇 개가 되는가 라고 묻고 있고요. 이 세균수를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최초 세균수는 1개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세대 기간 하려고 하니까 세대 기간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세대 기간은 전체는 5시간, 그리고 30분마다 분열을 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 다르네. 그러면 시간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300분, 그리고 30분 시간 똑같이 맞췄고요. 계산을 하시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1 곱하기 2의 10승 계산을 해보시면 1024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77번 문제를 가서요. 77번에 보시면 상면 발효 효모랑 하면 발효 효모를 잘 나열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맥주 발효를 했을 때 상면과 하면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과 그리고 효모 이름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문제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묻는 경우도 있고 상면 발효 효모를 찾으라는 것도 있고 하면 발효 효모를 찾으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상면 발효 효모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뭐 맞는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상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그리고 하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버제네시스라고 하는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면 발효 효모는 역시 균 이름 여러분들 하면 발효 효모까지 한번 봐두시면 되고, 상면 발효 효모는 점질 물질을 소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효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포가 위로 뜨거든요. 그래서 발효액 상태는 혼탁하고요. 그리고 발효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하면 발효 효모 같은 경우는 점질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세포가 아래로 침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효액은 투명하게 나오고요. 발효 속도를 따지면 상면 발효 효모보다 더 느리죠. 그리고 발효능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라피노스인데요. 라피노스를 둘 다 발효를 하기는 합니다만 하면 발효 효모는 전체적으로 다 발효를 한다면 상면 발효 효모는 3분의 1만 발효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65번으로 한번 봐볼까요? 효소를 찾으라는 것인데 그 효소가 뭐냐 하면 식품 갈변 반지, 통조림 산소 제거 등에 이용이 되는 효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죠.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는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포도당 산화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를 이용을 해서 글루코스를 산화시켜서 글루콘산을 생성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산소도 제거를 할 수 있고 글루코스를 산화시켰다고 얘기하니까 글루코스도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나 글루코스 제거에 의해서 식품 변질이나 아니면 글루코스 정량의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변 방지나 이런 산소 제거 등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라는 것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리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카탈레이즈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고요. 그 다음에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는 계란의 흰자에 들어있는 용균 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7번을 보시면요. 미생물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4번에 세포막 유무는 관련이 없죠. 미생물의 경우에는 다 세포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무로 분류 기준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에 핵막의 유무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원핵세포냐 진핵세포냐, 2번에 포자의 유무로 구분을 하는 게 무포자냐 유포자냐, 그리고 3번에 격벽의 유무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조상균류냐 아니면 순정균류냐,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8번으로 가서요. 효모 증식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식품화학 파트였죠. 식품화학 파트에서 했던 수분 활성도와 관련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 활성도 개념에서 보면 용액의 농도가 높거나 아니면 용질의 분자량이 작으면 이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것은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농도가 높거나 라고 했을 때 농도가 낮은 거 30%에 비하면 50%의 경우가 수분 활성도가 작아지고,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수분 함량이 더 많다 라고, 자유수가 더 많이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생물이 더 많이 잘 자랄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분 활성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30%보다 50%가 이런 효모의 증식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자량으로 따지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는데 글루코스 같은 경우는 단당류고요. 그 다음에 슈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당류죠. 그래서 단당류인 글루코스의 경우가 분자량이 더 작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9번으로 가서요. 세균의 영양세포에 넣고 내생포자에만 함유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내생포자에만 함유되어 있는 것은 디피콜리닉 애시드입니다. 디피콜린산, 디피콜리닉 애시드 같은 경우는요. 세포의 내생포자에 특징적으로 많이 존재를 하는데 세포의 열저항성과 관련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3번에 있는 테이코익 애시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떠올리시면 좋은 게 그람 양성에 들어있는 성분이었다 라고 떠올리시면 좋겠죠. 다음에 74번으로 가서요. 여름철 쌀 저장 중에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황변미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생물에 있어서 황변미 같은 경우는요. 물론 우리가 식품위생물학 파트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그 앞에 있던 식품위생학 파트에서도 곰팡이 독소로 황변미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더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변미를 유발하는 것은 페니실리움, 시트리뇽이 되겠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밑에 해설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